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이집트에서 열린 피라미드 에어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국 공군의 자랑 세계 최고 고개 비행팀인 블랙 이글스가 외국 비행팀으론 처음으로 피라미드 상공 위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이집트의 명실상부 1호 국보인 피라미드에서 과감한 고개를 선보이자 당시 외신들 역시 이를 주목하며 이집트의 한국산 항공기 도입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도 나왔는데요. 지난 1월 해외 군사 매체 제인스는 이집트와 한국이 T-50, TA-50의 현지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조달 규모는 약 100기라고 전하였습니다. 폴란드의 FA-50 48대 수출이 대략 4조 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집트와의 계약은 대략 10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셈인데요. 후보군에는 한국의 FA-50,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야크 130, 중국의 L-15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여러 외신들은 카이의 FA-50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이집트 국영 항공업체인 AOI가 한국 측과 T-50, FA-50의 현지 제조에 합의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고, 이집트 국영 매체 이집트 미디어 역시 카이 항공기 조달 규모는 100기이며 70기를 국내에서 제조한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AOI가 발표한 성명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국이 K방산의 아프리카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AOI는 군 현대화 요구를 충족하는 첨단 훈련 공격기인 FA-50을 이집트에서 제조해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이집트가 생산한 K9A1 EGY 자주포와 같은 방식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무르시 군수물자 장관은 이집트가 제조하는 K9은 자국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을 원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자주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2개국의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기 수출은 현지 생산을 통한 라이센스 수익 및 MRO 사업에서의 2차 수익으로도 이어집니다. 카이는 폴란드와 맺은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토대로 현지 생산 기지와 FA-50 MRO 센터를 지을 계획이고, 이 같은 내용은 말레이시아도 동일하기에 이집트 역시 생산 및 유지보수 센터가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유럽 동남아에 이어 아프리카와 중동의 교두보인 이집트마저도 카이 허브가 생긴 것으로 추 FA-50의 수출 목표인 1000대 달성에 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죠. 그동안 이집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두고 이집트의 가장 좋은 본보기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 과학자로 1999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아흐메드 제왈은 2012년 한국을 방문한 당시 전 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이집트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집트 경제학자 아무르 에들리 역시 그에 져서 클레프트 캐피탈리즘에서 민주주의 하에서 경제가 취약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재의 한국이 이뤄낸 경제 성장을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그들은 이집트가 겪어왔던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면서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즉 이집트는 미래의 아프리카의 한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이에 FA-50의 수출 및 공동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기치 자체의 가격만 놓고 보자면 또 다른 후보 기종인 중국의 L-15, 이탈리아의 M346이 훨씬 더 저렴한데요. 그러나 이집트 공군 상황을 보면 FA-50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F-16 전투기를 무려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운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체 대수를 합치면 208기, 다양한 국가의 기종을 혼합 운용 중인 이집트 공군 전력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FA-50은 F-16과의 공통성이 높아 부품 호환율이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군의 훈련기 기종들은 하나같이 브라질, 유럽, 중국산 기체들로만 채워져 있었죠. 이에 군 내부에서도 보급 과정이 복잡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FA-50과 F-16과의 부품 공용화를 통해 보급 소요를 줄임으로써 도입가는 가장 비싸지만 운용 유지비가 압도적으로 싸진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집트 역시 블록 20의 성능 개량 버전을 도입하려 하는데, 블록 20에서는 에이사 레이더와 공중구뷰,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AIM-120 암람 등 거의 최신형 F-16 바이퍼 블록 70과 맞먹는 전투력을 지녀 이집트 공군 입장에서는 주력 전투기에 준하는 공격 훈련기를 갖게 되는 것이니 굳이 다른 후보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폴란드와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확정지은 상태로 66기 이상의 수주장고가 채워져 있고,
무장통합 비용 역시 폴란드에서 상당 부분을 지불하기로 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 사면 이집트만 손해인 셈이죠. 한편 FA-50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한 해외 군사 전문가의 극찬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군사 잡지인 에비에이션 온라인 디펜사의 편집장인 가스통 듀보아는 특집으로 카이와 FA-50에 관한 보도를 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카이는 폴란드에서의 성공과 급격히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으로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유럽 최대 항공사인 에어버스 DNS가 자사의 훈련기 개발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카이와 FA-50의 유럽 수출을 공동 추진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은 현재 카이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로써 카이는 유럽, 북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존재감을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그-21, F5, A-37, A4, 알파젯, L-39 같은 구형 훈련기는 FA-50에게 1000대의 잠재 수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KF-21을 포함한 한국산 방위 장비를 구매한 국가들은 잠재적인 FA-50 도입국이 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할 것이다. 게다가 카이는 향후 수십 년에 걸쳐 그동안 판매한 T-50 계열 항공기들의 유지보수와 개량에 관한 수익을 얻게 될 예정으로 이라크는 T-50IQ 후속 지원에 3년간 3.6억 달러를 투입한 것처럼 차기 FA-50의 여러 개발 자금 확보도 가능해졌다. 항공 분야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경쟁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이 아시아에서 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놀라운 성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 판매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프라, 자동차, 전철, 원전과 같은 협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정부는 원전 산업과 방위 산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체코, UAE,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측의 우수성을 통해 얻은 신뢰로 에너지 안보 사업인 원전 건설 역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과 원전 두 산업은 국가 전략 품목으로 지정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 정치적 외교적 사안이 고려되는 국가 전략에 민감한 산업이라는 점, 시민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산업이라는 점, 자금 규모가 워낙 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고 특히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수출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수주한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원전 분야 수출 성공으로 한국 업체들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엘다바 원전 4기와 관련된 80여 개의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하고 기자재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도 한국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한수원은 폴란드 민간 발전사인 제팍을 비롯한 국영 전력회사인 PGE 등과 한국형 신형 경수로인 APR 1400을 기반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의 사신 부총리는 한국과의 본계약 가능성을 100%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죠. 또한 지난 2일 원전업계의 대형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한수원의 유럽 수출용 원전 APR 1000 표준 설계가 유럽 사업자 요건 설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UR 인증은 유럽 사업자 협회가 유럽에 건설된 3세대 원전 표준 설계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는 제도인데요. 한수원은 EUR에서 요구하는 20개의 분야와 5,000개에 달하는 요건에 따른 우수한 품질을 통해 EUR 인증 심사 기간을 전 세계 역대 최단 기간인 22개월 만에 완수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 기술 수준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그럼 1000메가와트 설계 인증이 왜 중요하냐면 체코가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이나 슬로바키아 차기 원전 사업에서 요구되는 조건이 바로 1000메가와트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체코 역시 K2전차, 신궁, 천무, FA-50에 관심을 갖고 있어 원전 방산 패키지 수출은 더욱 확대될 수 있죠. 사실 방산과 원전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뿐만은 아닙니다. 중국도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1대1로라는 거대한 물줄기 안에 방산과 원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수주 계약에서 한국의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의 원전과 방산은 잦은 수주 실패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건설 비용을 제한하며 원전 수출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에너지가 안보 문제로 거론되면서 원전 사업 입찰조차 못하는 수모까지 겪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사업은 애초에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지만 안보 평가를 마친 후 러시아 로사톰, 중국 광해집단공사는 입찰 대상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에 파벨 피세르 체코 상원 외교안보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적국의 입찰 신청을 미리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적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말하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는 FA-50의 도입을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 중국산 훈련기의 기체 결함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집트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산 훈련기 K8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체인데요. 개발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가 바로 이집트로 중국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걸 믿었어야죠. 갖가지 기체 결함이 발견되면서 전략 모두 폐기 처분하는 조기 퇴역 결정을 내렸는데요. 120호기가 전부 인도된 것은 2010년 5월 26일, 그러나 13년 만에 전량 폐기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전투기의 작전 수행 기간은 대략 8,000시간, 연간 180에서 250시간 정도의 운용 능력을 고려할 때 총 수명을 3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K-8 훈련기는 이 반도 미치지 못하고 처분된 것이죠. 도입국 모든 곳에서 추락사고와 결함이 끊이지 않는 K-8 카라쿠름 훈련기이지만 특히나 이집트는 꽤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이집트에서만 10번 이상, 최근 5년간 4번의 추락이 있으면서 귀한 조종 인력들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요. 가장 최근인 2023년 2월 26일에는 이집트 대변인인 가리브 압델 하페즈 대령이 성명을 통해 이집트 공군의 훈련용 항공기는 지난 몇 년 동안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체 결함 문제를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 내부에서는 다신 중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망한 조종사 유가족들은 시위 현장에 나와 목숨을 걸고 탈 수 있는 기체들은 퇴역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K-8 카라쿠름을 판매할 때 함께 추진되었던 이집트 중국 간 1:1로 프로젝트는 현재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는 이집트 건국 이후 최대 국책 사업으로 꼽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의 차관으로 인해 건설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 건설만 해도 19조 1,600억 원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중국은 국영기업 중국건축공정공사를 시공사로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전형적인 1:1로의 수법이었죠. 그러나 채무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중국 시공사는 부실공사와 안전준수 미흡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중국 채권국 가운데 3위의 이름을 올렸고, 이에 중국이 상환 대가로 이집트 사회 간접 자본 운영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집트 정부가 수에즈 운하와 관련해 수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도 중국에게 운영권을 넘기려는 수작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죠. 특히 높이 385m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오벨리스크 형식의 아이코닉 타워 건설 현장에서 중국 인부들이 끌던 건설 차량과 한 어린아이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처럼 K-8E의 결함, 1:1로의 폐해, 코로나, 관광객 민폐 등의 문제로 아예 중국인을 받지 않는 곳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의 가장 큰 라이벌로 꼽혔던 중국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해 기존 텃밭이었던 시장마저 빼앗길 형국인 것이죠. 한국과 중국 산업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 차이나와 차이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은 역시나 기업가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자원도 부족하고 전쟁 후 거의 모든 산업 기반이 사라졌지만 전차, 자동차, 화학, 중공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부상하였고, 그 기반은 해보긴 해봤어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선진들의 DNA는 오늘날 돈으로도 못 사는 유산이 되었고,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주옥 같은 KDNA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은 주옥 같고 중국은 주옥 같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